4쪽입니다. 현재 저소득층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학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수업료라든지 밥금이라든지 학교 운영 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한 2배까지 현재 받고 있는 6만 명에서 2014년까지 12만 명 수준으로 확대를 해서 저소득 학생들의 수업료, 밥금,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제 가장 문제점을 느끼는 게 이 정규 교육과 함께 사교육비입니다. 이 집이 가난한 아이들은 학습 결손이 있더라도 이 학생들이 이 중산층 이상 학생들과 같이 학원에도 다닐 수 없고 또 과외도 받을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초창기 때 학습 결손이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.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저소득층 계층의 학생들에게 영어, 수학, 교과 수업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사, 보조교사 등을 채용해서 그 학생들을 도와주겠습니다. 이 점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 무슨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이랄지 영국이랄지 프랑스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아마 유학을 여기에서 거나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특별히 알겠지만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 하나를 위해서 보조교사 1인이 채용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NCLB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서민층 학생들이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능력이 있더라도 그 못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서민층 학생들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음악, 미술, 체육 등의 예능 활동입니다.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나 첼로 뭐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학생들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그 음악 교육에 관련된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것에 내가 정말 그 탤런트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경기도 문화예술정당이랄지 또 이 대학교나 기업체,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 이 저소득층 아이들,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그런 예체능에 특기가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그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기도 문화예술정당 이사로 있을 때 경기도 문화예술정당에서 실핏줄 문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. 실핏줄 문화운동에서는 경기도 문화예술정당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,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특히 농산업촌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바이올린을 해보도록 하고 그 중에서 아주 탤런트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그 학생들을 2시간씩 지도해줘서 많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. 이러한 제도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그 유학생의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자나다가 세계적인 첼로리스트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연계 프로그램에 의해서입니다. 그래서 이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경기교육포럼위원장일 때 경기도 용인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삼성종합기술원에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경기도 용인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사회봉사 차원에서 수요일날마다 매주 2시간씩 과학 수업을 실시했습니다. 이 과학 수업을 실시하기 전까지 용인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는 과학이 재미있어요 하는 학생들은 한 20%가 안 됐습니다. 그러나 한 학기 동안 과학 수업을 삼성종합기술원의 박사 연구사들 한 5명이 와가지고 그 초등학교에서 저는 이제 헬럼 수업 때 가봤는데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과학의 핵심적인 원리를 파고듭니다. 이래서 한 학기 동안 한 결과 나는 과학이 재밌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60% 이상을 됐습니다. 나는 장래의 꿈이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10%도 안 됐는데 나는 앞으로 커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40%를 넘어갔습니다.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음악이랄지 과학이랄지 이러한 것 같은 것들을 경기도 내에는 어느 시도보다도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. 삼성종합기술이라든지 삼성전자같이 해가지고 또 경기도 내에는 어느 시도보다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.
이런 단체들과 또 연구기관들과 합해서 이러한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그 재능을 발굴해주고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.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체험학습이랄지 소풍이랄지 수학여행이랄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그 교육들을 지원해줘서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풍부한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공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험학습이랄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. 여덟 번째입니다.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저는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학회장을 했습니다. 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학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돌봐주고 그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해주는 교육체제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좀 방과후 교육도 실시하고 또 이 학생들에게 특별교사도 지원해주고 보조교사도 지원해주고 또 대학, 기업, 시민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9번입니다. 기초학습 부진학 제로 프로젝트. 여기에서 기초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는 읽고 쓰고 세말 줄 모르는 학생들. 이건 다른 어떤 공부 이런 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. 책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리고 기본적인 분수세나 세을 할 줄 아는 학생들. 이거 제가 이제 중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제가 교사를 할 때 60명 중에 한 5~6명이 있었습니다. 중학교 2학년입니다. 이걸 제대로 읽고 쓰고 세만 줄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분수셈을 모르게 되면 그 학습 결손이 누적이 돼가지고 인수분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때 학업성취도 검사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가, 그 학생들이 몇 명이 되는가, 학교당 몇 명인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. 예를 공부 경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이러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발견을 해서 그 학생들을 교육시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. 미국에서 NCL, 노트안드 FBI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데요. 저는 경기도 교육과를 통해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쓸 줄 몰라서 이 세상에 나와서 나이가 들어가서 학습 교수를 누적돼서 정말 바보 아닌 바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의 눈물을 제가 씻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네, 내용은 많지만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